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영주와 농업법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약 170만 개로 2018년 약 167만 개보다 3만 개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청년과 여성 경영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가 되면서 농민과 농업법인이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 분석에 따르면 작년 기준 청년 농업인이 4만 명을 돌파한 셈인데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이 농민의 자율적 선택이기 때문에 실제 농업 인력 현황과 분석 정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청년과 여성 경영주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다 젊은 농업과 여성 농업인 역할 확대를 위해서 좀 다양한 제도와 또 지원이 마련된 결과인데요. 이런 추세로 꾸준히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늘어나서 우리 농업에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양배추와 귤 그리고 풋고추입니다. 자, 4월 첫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365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시황에 앞서서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채소 거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추 거래 동향과 가격 전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거래된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의 경우 전주보다 물량 증가폭은 다소 좀 줄었는데요. 가격의 경우에는 10kg 기준으로 8,100원대 가격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겨울 배추 저장량이 감소했지만 소비 부진과 또 봄 배추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라서 계속해서 보합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 거래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무는 과잉 물량 시장 격리에 따라서 20kg 기준 전주 8,300원대에 거래가 됐었는데 10,000원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장 작업 마무리로 산지 작업 물량을 고려할 때 가격 약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을 것 같은데요. 좀 각 품목별 가격 동향 잘 살피시고 출하에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거래 동향 살펴보죠. 네, 먼저 전체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1,026톤, 과일과채 1,286톤, 일반 채소 4,438톤 반입됐습니다. 총 6,751톤 들어왔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26톤 총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8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17.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0.81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81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8,900원, 최저가 7,2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7,700원대 평균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7,8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9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9,4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진도군이 가장 높네요. 7,13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무 보겠습니다. 오늘 496.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94.2톤이었습니다. 물량 차이 크지 않고요. 2.32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85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원, 최저가 7,8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8,8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소하게 상승한 모습 보이죠? 어제보다 6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파도 보시겠습니다. 372.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33.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16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800원, 최저가 67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가 777원이었습니다. 오늘 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6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 대파가 지금 최고가 1,05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역시 신안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67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양배추 등락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월등히 좋은 시세를 지금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17.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66.9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49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1,43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1,600원, 최저가 11,2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11,700원대였는데요. 지금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342원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30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30일 가격 14,1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30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가 11,600원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올해 가격 지난해보다 현저히 지금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4,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11,000원대 가격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12,8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11,649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적양배추 보도록 하겠습니다. 8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0,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17,000원대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13,000원대로 떨어졌네요.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3,56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의 첫날, 이틀 전이죠. 4월의 첫날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왔고요. 4월 1일 가격이 21,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1일 기점으로 다시 좀 하락세를 타면서 오늘 최고가 15,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19일까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었고요. 19일 가격 11,005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3월 23일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3월 27일 가격 보시면 1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7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13,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양배추에 대해서 이어서 전문가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채소 양배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요,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S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내일이 벌써 24절기 중에서 5번째 절기죠. 청명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맑은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맘때 양배추 농가에서는 좀 어떤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청명에는요, 우리 조상님들이 말하기를 부찌갱이를 땅에 꽂아도 싹이 난다고 할 정도로 자연의 어떤 생명력이 왕성한 이런 시기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참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농가에서는 기운을 내주시고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잘 선별해서 출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맘때 출하되는 양배추는요, 대부분 제주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소구형 양배추를 찾기도 하지만 아직도 큰 양배추를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양배추는 크기와 함께 결구가 꽉 찬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겉잎이 진녹색을 띠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양배추 농가에서는 수확하고 출하할 때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균일한 품질을 가진 양배추를 선별해서 출하해야 하고요. 홍수 출하가 되지 않도록 공급량을 수시로 살피면서 출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에 또 수입되는 양배추의 양도 많지만요. 이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국내산 양배추 수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양배추의 수출은요, 2018년을 기준으로 9,171톤이나 수출을 했는데요. 이 중에 58%는 일본으로 수출을 했고요. 40%는 대만으로 수출하고 그 외에는 베트남이나 홍콩, 러시아로 소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구용 양배추나 꼬꼬마 양배추가 대만이나 일본으로 시험 수출을 해서요.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산 양배추들이 더 많이 좀 수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양배추 품목을 다룰 때마다 사실 거의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품종이 바로 이 꼬꼬마 양배추잖아요. 자, 이번에는 꼬꼬마 양배추를 육성한 종묘회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시아 종묘에서 양배추를 육성하고 있는 황병호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꼬꼬마 양배추가 요새 뭐 농가는 물론이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은 품종이라고 저희가 좀 듣고 있는데요. 개발하신 계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가족 구성이 작아지고 그 건강식품으로 이제 샐러드 채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획 크기가 대략 800g 정도로 이제 적당하고 샐러드로 먹었을 때 단맛이 뛰어난 꼬꼬마 양배추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 샐러드를 먹을 때 단맛하고 이제 식감이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적당한 소구용 양배추인 만큼 수확기도 매우 빨라서 재배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식 후 50일에 수확이 가능한 소구용 양배추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확기가 좀 상당히 빠른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 다른 양배추 품종과 다른 재배 기술이 좀 필요한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양배추, 배추 재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큰 문제 없이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비교적 손쉽게 재배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농민분들의 재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시기도 하고요. 처음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안내 책자라든지 안내를 받으시면서 무리 없이 재배가 가능하실 겁니다. 특히 그렇군요.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도 텃밭에서 이제 손쉽게 재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배 동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집에서 보면은 뭐 상추 기르시는 분들도 많고 작은 텃밭 가꾸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좀 농민들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쉽게 재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과 대만에 또 꼬꼬마 양배추가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좀 수출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 아시아 종묘와 군산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그곳에서 재배하시는 소형 양배추 장목반 등이 한 3, 4년 전부터 꾸준히 협업을 통해서 일본, 대만으로 수출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300톤 이상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난 2018년도에는 80톤, 2019년도에는 150톤을 수출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꼬꼬마 양배추 수출 노력은 정부에서 수여하는 우수 농산물 수출 성공 사례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꼬꼬마 양배추 성공 사례는 우수한 양배추 품종, 그리고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의 수출 상품 개발 의지, 또 재배 장목반의 상품 재배 기술 등 3박자가 아주 잘 갖춰져서 나온 시너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꼬꼬마라고 얕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품종 육성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이런 양배추 신품종 육성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인고의 연구 과정입니다. 네. 대략 7, 8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되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부터 그 국산 종자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된 여러 국산 채소 품종들이 굉장히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농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단의 기초 연구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 품종 육성을 지원해주고 계셔서 국산 품종 개발 역량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꼬꼬마 양배추가 농산물 수출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꼬꼬마 양배추처럼 수출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채소 품종 개발에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스트 골든시드 프로젝트 연구사업 같은 후속 지원 사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많은 종자가 육성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농가와 시장에서 이 꼬꼬마 양배추의 생산이나 판로 확대 등 이 품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재배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 해결돼야 될 과제가 이제 재배된 상품의 판로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일본, 대만 등 기존의 이제 수출 시장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경제력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 같은 신시장 개발이 필요합니다. 소구형 양배추를 비롯해서 양배추류에는 소화기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또 이제 항암 기능의 기능성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이고 보건적인 건강 기능성하고 최근 각광받는 K푸드의 강점 등을 홍보 및 마케팅 포인트로 해서 수출 시장 확대하고 국내 내수 소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꼬꼬마 양배추의 탄생 이야기부터 또 판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최근 꼬꼬마 양배추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네. 높고요. 좀 전화 연결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꼬꼬마 양배추를 한번 키워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재배할 때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꼬꼬마 양배추는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소구형 양배추인데요. 일반 양배추가 보통 이제 한 포기에 2-3kg 하는데 반해서 이 꼬꼬마 양배추는 1에서 1.2kg 정도 이렇게 한 손으로 쥐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럼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영양분도 비슷하고요. 오히려 줄기가 부드러워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먹는 좋은 장점이 있어서요. 최근 남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수출 작목으로 이렇게 부상되고 있는 그러한 양배추입니다. 다만 꼬꼬마 양배추를 봄 재배를 할 경우에는요. 특히 병해충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의 첫 글자를 짜서 PLS라고 하죠.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라는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균일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재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최근 들어서 작은 크기의 농산물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양배추의 경우에는 봄 재배 소구형 이 양배추 작형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떤 작물을 하든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이 많은 채소를 월동 재배를 주로 하고 있는 제주 지역에서는요. 주로 무와 당분을 집중 재배함으로써 자칫하면 과잉 생산하는 그런 피해가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첫째는 새로운 작목으로 바꾸고 또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0.8kg나 아니면 1.2kg 정도 되는 작은 소구형 양배추에 대한 소비 증가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농가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실증 사업인데요. 제주도 동부농업기술센터와 김영농업에서는요. 농가당 1헥타 내외의 면적에 소구형인 홈런 품종을 2월 27일까지 실험적으로 정식을 완료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실험 재배를 진행하면서 생육과 가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증 재배를 하게 되면 기대되는 것은요. 첫째는 과잉 생산되는 그런 작목을 새로운 작목으로 바꿀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또 쏠림 현상도 막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실험입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떡볶이 먹을 때 양배추 넣으려고 알아봤는데 사실 너무 커서 1인 가구다 보니까 못 샀습니다. 예, 그렇죠. 좀 이런 품종들이 다양하게 나오면 소비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다양해져서 좋고 농민들 맞습니다.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배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과일과채 품목들 가운데 가격 이슈가 있는 품목들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사과 후지 품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지 품종 같은 경우는요, 청송, 안동, 충주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장 상품의 품위가 양호하고 수요가 늘면서 지금 가격은 좀 오름세를 나타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수입량이 전년 대비 7%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금 시장 내 재고량은 적지만요, 개양 연기에 따른 급식 업체 주문량도 줄어들어서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과부터 좀 경락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186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104.1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은 한 82톤 정도 증가했고요. 사과 미얀마 품종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5,770원, 최고가 52,000원, 최저가는 2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35,000원대 시세인데요. 어제 평균가 보시면 27,000원대였습니다. 상승 흐름 타고 있죠. 등락가 보시면 8,69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시 28,569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북 충주시는 22,486원에 낙찰됐고요. 충북 괴산군 19,551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58,000원, 평균가는 28,569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블루베리입니다. 한 1.6톤 정도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 1.2톤 정도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물량은 소폭 더 늘었습니다. 한 0.4톤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7,728원, 최고가 53,000원, 최저가는 4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47,384원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47,000원대긴 한데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344원 상승하면서 47,728원이 되겠습니다. 자, 산지별로 봤을 때 경남 김해시는 47,495원에 거래됐고요. 제주시는 43,733원, 그리고 경남 진주시는 45,68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마토도 보시죠. 225.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60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5.7톤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4,006원입니다.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오늘 24,006원, 어제는 18,000원대 시세였네요. 어제보다 1,776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고요. 자, 계속해서 산지별로 확인했을 때 전남 담양군이 16,953원, 전남 보성군 16,146원이고요. 네, 충남 논산시 19,248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귤과 망감류입니다. 네, 오늘 감귤 64.76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49.16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한 15.6톤 정도 더 증가했고요. 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3,654원입니다. 최고가 14,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13,000원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모두 어제와 같은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등락가는 0원이 되겠고요.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이맘때 보시면요, 16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래프를 보시면 초반에 좀 상승 흐름 나타냈다가 뒤로 가서 다시 하락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서 3월 5일부터 27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23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시세 13,654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혜향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1,058원,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21,000원, 오늘은 21,058원이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등락가 보시면 58원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 보시면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올해도 역시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을 비교했을 때는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보시면 21,058원. 역시나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소폭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한라봉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356원, 최고가 45,000원, 최저가는 3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44,984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4356원을 기록했네요. 즉 어제와 비교했을 때 4,628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인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도 4356원, 지난해와 올해 거의 비슷한 시세. 하지만 초반대에 보시면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소폭 더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늘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라봉 시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이 보셨다시피 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귤 재배 현황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강굴 재배 면적은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21,587헥타를 재배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귤이라고 하는 온주 밀감이 19,268헥타로 전체의 89.3%를 재배했고요. 망감류가 22,319헥타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습니다. 또 온주 밀감은 노지 재배가 17,486헥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신에 망감류는 한라봉이 1,429헥타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천혜향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온주밀감 재배율이 월등히 높고 또 망감류 가운데서도 한라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많은 양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망감류 품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산지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다시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식 명칭은 온주밀감이고요. 이것보다 늦게 무르익는 그런 귤 종류라는 뜻으로 늦을 만자를 써서 망감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라봉이나 레디향, 천혜향, 그리고 최근에는 황금향과 같이 이런 망감류는요. 보통 귤보다는 크고 맛도 색다르면서 가격이 비싼 그런 귤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 망감류의 발전을 위해서요. 지난 27일에는 2020 제주 강굴 박람회의 사전 행사로서요. 고품질 망감류 재배 농가에 대해서 자긍심도 높이고 또 영농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요. 올해 처음으로 망감류 품평회를 개최해서 레디향이라든지 한라봉, 천혜향 세 품종에 대해서 많은 농가가 출품을 하고 또 맛과 품질을 경쟁해서 최우수 농가를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품질 좋은 망감류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처음으로 열린 망감류 품평회에서 어떤 망감류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지 좀 궁금한데요. 망감류 품평회를 함께 개최한 제주농업기술원 전화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감귤기술팀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네. 말씀을 드린 대로 망감류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망감류 품평회는 저희 감귤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망감류 대표 품종이라 할 수 있는 한라봉과 천혜향, 레디향 등 세 가지 품종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망감류 과일의 품질을 견주어서 최고의 망감 품종을 선발하고 또 이 선발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항상 감귤 품평회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망감류 품평회는 처음이잖아요. 좀 네네. 어떤 계기로 열게 되신 건가요? 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감귤 품평회는 매년 11월 달에 감귤 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노지 감귤에 대해서만 품평회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수한 감귤을 농업인이 선정을 해서 홍보해 왔는데 그런 가운데 지난해 감귤 노지 감귤 품평회 평가회 시에 망감류에 대한 품평회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망감류를 출품했다고 하던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품평회 수상자 선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사전 홍보와 함께 출품자들로부터 각 5kg의 출품 물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출품작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번호를 부여해서 외부 인력을 활용해서 품질 검사, 즉 당도와 산 함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실 외관과 식미 심사를 마친 후에 각 품종별로 1차로 상위 10농가씩 모두 30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차 심사를 상위 10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과원 관리 상태와 농업인의 의지 등을 청취한 후에 품종별로 순위를 결정하고 심사위원 수상본을 감귤 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회에 상정시켜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꼼꼼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번에 금상 레드향 농가가 수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특징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번 품평회에서 그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는 남원읍 태영리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금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출품 과일의 품질은 당도가 14.1브릭스로 높고 또 산함량은 0.98%로 비교적 낮아서 품질 그 출품한 결과 1차 심사에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현장 심사 결과에도 과원 상태는 다소 밀식되어 있었지만은 철저한 열매 섭기와 매년 토양 검증에 의한 비료 그리고 토양 관리를 충실하게 해서 나무들 잘 가꾸었고요. 또 생산량 전량을 그 농협 공선을 통해서 개통출하하는 등 양호한 과일 품질과 과원 관리에 높은 점수를 받아 금상의 영광을 아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수상자분들도 이 감귤 박람회 폐막식 때 시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020년 제주 감귤 박람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감귤 박람회는 감귤이라는 농산물 단일 품목으로 해가지고 박람회로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고 박람회는 2015년도에 대한민국 축제 대상을 받은 바가 있고 2016년도에는 국제 박람회로 인정을 획득해가지고 3년 주기로 국제 행사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2021년에는 세계 박람회로 격상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민간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또 새로운 조직위원회 그 사무국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 이 제주 감귤 박람회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박람회니까요.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위원님과 함께 감귤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올겨울 따뜻한 날씨 때문인지 노지 감귤의 쌍나는 시기가 좀 빨라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말입니다.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제주 지역 내에서 14개 지역, 제주시에서 5군데,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9군데의 노지 온주 밀감에 생육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조생 온주 감귤에 있어서 쌍나는 시기가 평균 3월 28일로 예년보다 9일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 조기에 발화한 그런 쌍눈의 경우에는 개화 전까지 연한 순으로 이렇게 머무는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저온이 오게 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봄에 이렇게 따뜻하게 경과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병해충의 발생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주밀감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요, 기상 상황과 함께 병해충 발생 상황을 잘 살펴서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날이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또 기온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이 인싹이 좀 난 감귤나무가 저온 피해 입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귤 출하할 때 또 좀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감귤의 상품성은 크기와 당도 그리고 신미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특히 출하 시에 당도와 크기를 잘 선별해서 균일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과를 출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례로 작년 10월에도 출하한 감귤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했었을 때요. 비상품의 감귤이 출하된 것과 품질 검사를 미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감귤의 좋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소비자분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요. 감귤을 출하할 때 품질 검사를 반드시 하고 또 상품과의 출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꼼꼼한 선별 작업을 통해서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풋고추입니다. 네, 오늘 풋고추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생고추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143.6톤 반입됐고요. 어제 152.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한 9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고요. 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627원입니다. 최고가 37,000원, 최저가는 21,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어제 26,763원, 오늘 평균가 27,627원입니다. 자, 어제보다 86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가격이 56,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어제 가격이 35,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2,000원 정도 상승 흐름 타면서 37,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고요. 지난해 이맘때 한 57,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지난해 이맘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변동폭이 지난해보다는 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월 5일 때는 올해 시세가 소폭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다시 됐었고요. 그러나 19일 기점으로 올해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은 반짝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곤 했었는데 지금 23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27,627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이 43,5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하동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2,1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5,223원,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25,223원입니다. 어제보다 소폭 떨어졌죠. 237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 오이맛고추 같은 경우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8일 52,000원, 하지만 어제 오늘 가격 보시면 28,000원대로 계속해서 어제 오늘 같은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와 또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고요. 오이맛고추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맘때 43,000원, 48,000원 이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5만 원대 시세가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지점을 보자면 19일부터 23일 기점까지 지난해 이맘때는 좀 하락하고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뒤로 갈수록 역시나 올해 오이맛고추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5,223원이고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진주시 창녕군이 3만 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고요. 평균가는 함안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4,42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양고추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2,588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는 3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33,511원, 오늘 평균가 보시면 소폭 더 떨어졌습니다. 924원 하락했고요. 평균가 32,588원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시면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3월 28일 65,500원대였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세죠. 그러면서 어제 오늘 3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계속해서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한 82,000원 선을 기록을 했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5일 때 10만 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3월 10일부터 3월 중반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소폭이지만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또 19일부터는 다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는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7일 기점으로 4월 접어드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요. 오늘 같은 경우는 32,588원,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64,000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최고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가는 창녕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2,78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풋고추 경락가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첫 소식, 바로 풋고추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에요, 청양고추부터 고추 시세가 무려 최고가 15만 원, 20만 원까지 좀 점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이번 주 접어들면서 고추 시세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경매는 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추리 경매사 김동우입니다. 네, 경매사님. 순간 이름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아,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경매사님. 네네. 정말 청양고추였던가요? 경매가가 20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몇 주 전이었죠? 거의 한 달 전에는 그렇게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그죠, 한 3주 전 이렇게만 네네네네. 해도 최고가 15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네. 자, 오늘 풋고추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근데 네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공행진했던 가격에서 우리 고추들이 좀 많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분위기가 많이 안 예, 좋아요. 오늘 경매 어땠어요? 오늘 아무래도 풋고추 경매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이제 식자재 쪽에 납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매인들도 지금 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덕에 지금 이제 매기가 많이 없는 상태로 시세는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되면은 좀 더 시세가 계속 이 정도로 약보합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추 시세가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그전에도 똑같이 우리 상황들은 계속 악재 속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또 고공행진했었잖아요, 시세가요. 네, 시세가 그렇게 나올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유독 이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된 네, 상황이에요. 소비가 많이 네. 위축되고 네, 소비자들도 이제 집 밖에서 나가지를 않고 이제 마트들 쪽을 활용해서 많이들 이제 집에서 많이 요리를 해 드시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소비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더 안 되다 보니까 네. 고스란히 시세에 지금 영향을 네, 미치고 시세가- 있는 사실입니다. 경매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다고 네, 하고요. 양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양으로 좀 비슷한가요? 오늘 반입량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지금 풋고추 반입량은 시장 전체적으로 한 50톤에서 60톤 가량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요. 전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반입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시세 자체는 지금 작년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입량도 비슷해요. 오늘 가락동에 우리 풋고추 전체 물량 50톤 반입이 네네. 됐는데 이제 풋고추를 하면은 들고 있는 오이맛 고추부터 네, 롱그린이랑 녹광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네,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오이맛 고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하지만 전체에서 50톤 반입이 됐어요. 네네. 변호사님, 시세 부분을 가장 지금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오늘 거래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저번 주 요맘때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오이맛 고추가 한 4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경매가 됐는데 요번 주 들어서면서 3만 원대, 2만 원대 지금 떨어져서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만 원대 중반 후반까지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시세 그래도 최고가가 어디까지 나왔죠 오늘? 지금 2만 한 5천 원 선? 그 정도가 지금 이제 최고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풋고추 가락동에서 17,000원에서 네네. 거의 최고 한 25,000원까지. 네네.
하지만은 뭐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만 원 이상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지금 좀 매기가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4만 원까지 좀 거래가가 좀 형성이 됐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하고 좀 거슬러서 비교를 해보자면은요, 지난해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네, 뭐 지난해가 지금 이다희 중후반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뭐 이번 주 초까지는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갔는데 어제 기준으로 좀 저희가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요, 이 풋고추 시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뭐니 해도 바로 선별과 품질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보면서 좀 짚어주세요. 지금 보면은 한눈에 봐도 너무나 품질 좋은 우리 오이맛고추와 또 네네. 그에 비해서 좀 그냥 한눈에 봐도 좀 같이 붙여서 보여주시자면은 좀 울퉁불퉁해요. 네네네. 네, 좀 좋은 시세를 받는 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두 가지 다 지금 특자 물건으로 온 물건들이고요. 한쪽은 이제 길쭉길쭉하고 광택이 좀 많이 돌고, 한쪽은 이제 좀 기형지고, 아무래도 이쪽에 열과나 지금 총체 먹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분리를 해서 선별을 해주시는 것이 더 시세를 받아 가시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이렇게 선별을 잘 하셔야만이 그래도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눈에 봐도 그냥 울퉁불퉁합니다. 정확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우리 풋고추 약보업으로 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네네. 되는데요. 자, 여러분 주말에 우리 풋고추 좀 많이 좀 사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네. 더불어서 오늘 풋고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경매사님, 다음 경매 소식은 우리 경매사님이 좀 호명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양배추 경매사 선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차게 불러주시죠. 네, 나와주세요. 인사 좀 하세요. 네. 아유,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이거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송영종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아니, 앞서 풋고추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그냥 금요일답게 즐거운 주말 보내시라고 좀 우렁차게 전해줄 법도 한데 많이 좀 다운됐어요. 네. 양배추는 조금 다르길 바랍니다. 양배추는 좀 분위기가 어때요? 경매 분위기가 좀 좋은가요? 어때요? 다릅니다. 예, 네. 고추하고는 좀 다르게 양배추는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먹거리 산업의 그 소비 부진이라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지만, 다행히 양배추는 산지 출하 대기량이 적어요. 그래서 시장 반입량이 감소해서 시세는 지속적으로 지금 강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경매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유, 덕분에 그냥 오늘 가락동 365 마무리 소식까지 우리 경매사님이 그래도 좀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네. 경매 분위기 좋은 양배추를 이렇게 좀 들고 오셨습니다. 경매사님, 사실 양배추는요, 지난해 참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했던 채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악재 속에서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우리네 양배추거든요. 양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반입량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주초에는 7톤 트럭 기준으로 33대분 정도씩 들어오다가 오늘은 조금 감소한 29대가 지금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대에 7톤 트럭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29대면은 한 4대 정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감소를 그렇죠. 했는데 원래 이 시기가 어때요, 경매사님? 좀 양배추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시기인가요? 아닙니다. 제주와 무안 지역에서 지금 월동 양배추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평년 대비 보면 이런 7톤 트럭 지금은 30대 내외지만 한 50대 그 정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근데 올해는 태풍 피해라든가 산지 그런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반입 물량이 한 30% 이상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오늘 한 29대,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와야만이 그래도 네. 양배추가 가락동에 적정량이 반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많이 감소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에 따라서 시세가 좋아요. 네. 시세가 받쳐주고 있는데, 자, 양배추 오늘 경락가부터 좀 꼭 짚어주세요. 얼마에 거래됐어요? 지금 상품 기준 8kg 세개들이 12,000원 선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12,000원. 일단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봐도 소폭 상승했어요. 네, 지난주에는 11,000원대 정도 됐었는데 한 1,000원 정도 좀 업이 된 12,000원이고 지금 이 정도면은 아주 높은 가격입니다. 네, 맞아요. 지난주하고 비교하자면은 뭐 1,000원 정도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작년이죠. 지난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양배추가
8kg, 그러니까 한 망에 3개가 들어가죠. 네. 네, 3개들이 8kg이 3,000원, 4,000원 네. 이랬죠. 맞아요. 아유,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3,000원, 4,000원 선에 이거는 농비도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한 12,000원이니까 한 3배 정도 높아서 그래도 다행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네, 맞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사실 지난해 많이 어려웠던 양배추가 그래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좋은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요, 아직까지 소비 부분이 너무나 약해요. 코로나19가 양배추 어떤 반입량이나 시세에 그래도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잖아요. 네. 네,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반입 물량이 그 한 30% 정도 감소해서 이렇게 지금 고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지. 전체적인 어떤 외식이라든가 이런 소비에는 많이 아직까지도 평소 그 기준 했을 때는 30% 이상은 그 소비 부진으로 그 좀 약세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시기에 소비만 조금만 좀 이렇게 받쳐줘도 더 좋은 시세가 나올 법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사실 높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좋은 시세지만은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그 고시세로 그렇게 형성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봐도 제가 이렇게 이게 속이 꽉 차서 그냥 이게 그렇죠. 둔딱한 소리가 나는데 제가 받는 그래도 항상 좋은 시세 받는 양배추 특징은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중량감이 묵직하고 색택이 이렇게 윤기가 양배추는 이렇게 따르르 흐르고. 진녹색이나 이렇게 요런 색깔을 띠는 게 좋은 양배추입니다. 그러니까는 무게가 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와야지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제값을 받는 양배추예요. 기준은 뭐 8kg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한 12kg 정도 나가고요. 이거보다 사실 더 나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10kg에서 12kg 정도 이 정도 나가는 게 좀 좋은 양배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때? 지금 반입되는 우리 그 양배추들이 품질들이 그래도 지금 양호하게 좀 받쳐주고 있어요. 구가 좀 네. 지난번에 갖고 왔던 양배추보다 훨씬 구가 커졌어요, 경매사님. 네. 뭐 예전에 이거보다 한 반 정도 그 자랐는데 지금 생육이 좋아가지고요. 그 아주 좀 호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품질도요 훨씬 좋아졌고요. 구도 좀 커진 게 사실 시세만 올랐는데 품질이 좋아되면 이거 소비자들이 왠지 뭔가 좀 속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은 지금 품질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역시도 강보합세로 좀 우리가 상승 여지도 있잖아요. 네, 다음 주에도 그 출하 물량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세는 지금같이 계속 강보합세로 형성이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쪼록 선별 잘 하셔서 양배추 가락동을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풋고추와 양배추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네, 뭐 풋고추에 이어서 양배추 소식까지 경매 현장 분위기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풋고추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풋고추 생산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풋고추 시설 재배 면적은요. 2018년 기준으로 4,806헥타입니다. 이 중에서 경남이 2,446헥타르에서 절반 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전라남도 순으로 됐습니다. 또 풋고추의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품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청양고추의 경우에는 신초롱과 신흥, 또 천양, 청양 이런 것 품종이 있고요. 일반 풋고추 중에서 녹광형은 강철풋과 녹광, 그리고 꽈리형 풋고추도 있잖아요. 이 네. 경우에는 농우꽈리풋과 피엔꽈리풋이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네요. 그러게요. 현재 이 풋고추 재배 농가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좀 어떤 걸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지금 재배하는 고추를 할지라도 고추는 원래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그런 고온성 작물인데요. 특히 이제 밤 기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추의 이제 밤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열매 달림과 자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1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고 또 습도는 80% 정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난방기를 켤 경우에는 습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꽃이 피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으면 잿빛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부에 온도와 습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뿐만
뿐만 아니라 기왕에 병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일단 병 걸린 모든 식물체를 제거해서 밀도를 낮추고요. 안전 사용 기준에 맞는 등록약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풋고추와 관련해서 최근 뭐 주목할 만한 재배 기술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3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접목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를 하게 되면 연작장애와 토양병의 발생이 우려돼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연작장애에도 강하고 병해충 내성을 갖는 그런 대목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대목 재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량성과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노지고추 재배에서도 지금은 실험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경남이나 정남 지역은 풋고추를 재배할 때 폴라이트 배지경을 이용한 한국형 양액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손은 좀 많이 가지만요. 품질과 수량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요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배 방법입니다. 끝으로 이제 대면적의 생력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플러그묘를 이용한 기계 정식 고추 재배법도 점차 실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게 출하할 때 좀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 유의해야 할 점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풋고추를 수확할 때는 저온인 아침에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풋고추는 특히 수확한 다음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선별된 풋고추의 경우에는 종이박스나 소량 비닐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데요. 수송 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풋고추 중에 과피해 상처가 있거나 담배나방 피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별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제 단경기 출하를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때는 수확 후에 반드시 예냉을 해서 5도나 7도 저온에서 습도 90% 정도로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환경가스를 같이 조절해서 사용하면 저장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풋고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매가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892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33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네,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2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한 16원 정도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감자 수미 품종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457원에 판매됐네요. 네, 어제보다 3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126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1,911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은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1,84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네요. 4,974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내일은 청명이고 또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지금 식목일 행사가 취소되거나 좀 축소된 경우들이 많은데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지금 건조한 데다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산불 위험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 백화점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대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산불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또 바람이 강해지는 식목일을 전후해서 산불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 분석센터는요. 지난달 18일에서 25일을 산불 발생 1차 위기로 경고를 했고요. 이 기간 동안 일평균 12.9건의 산불이 났고 특히 18일 울주에서는 대형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달하는 산림 200헥타르가 사라졌는데요. 이 국립산림과학원은 식목일과 청명, 한식이 이어지는 이번 주말이 올해 산불 발생이 2차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주말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과 흡연, 취사 등 불씨 사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파프리카와 사과 그리고 돼지고기 관련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